나주 소방서장을 역임하신 김도연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6번째 톡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연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정 패널로 혁신도시 포럼 조진상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린 플랫폼의 윤기한 운영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보조 패널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는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들이 대신해서 후보자께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력을 살펴보니까 1986년에 소방기 공채를 시작으로 해서 화순, 담양, 영광, 이제 강진, 나주 등 여러 곳에서 소방서장을 두루 역임하시고 전라남도 소방항공대장을 역임하시는 등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하셨어요. 우선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그 배경이나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주인이고 또 주주인 나주를 만들고자 하는 김도연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소방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전남도청에서도 14년 근무를 했고 6개 시군에서 기관장을 했습니다. 또 15개 시군을 돌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살면서 담양, 장성, 곡성 등지로 이렇게 바람을 쐬러 가자는 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나주가 고향이면서도 한 번도 나주를 추천해 보지 못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94, 5년도에 담양군청에서 이렇게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없었던 국수의 거리가 생기고 중로봉이라든지 메타세콰이어, 추월산에 데크길 이런 관광 코테츠들이 개발이 돼서 1년에 한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먹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나주 같은 데는 영상과 정착이 되고 이렇게 불편한 일이 정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이런 나주 시정을 보면서 더불어서 우리 나주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 또는 사람이 자주 다니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 그 공직 생활을 통해서 공정한 나주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동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에 대해서 한 2, 3분 내외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공약이 너무나 많아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토크 시간이 이렇게 3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출마 예정자님께서는 그 역사 문화 관광도시 도전을 대표 공약으로 이제 비중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현재 나주시의 역사 문화 관광의 현황은 그다음에 문제는 어떤가? 그리고 또 출마 예정자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먼저 우리 백제 고구려 신라의 삼국시대를 사국시대로 명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원 전에 3세기부터 지금 한 8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고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년고도가 아닌 2000년고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남 지역에 비해서 소외됐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신라 가야 문화권의 어떤
박물관 같은 것은 보면은 14개나 있는데 우리 마한 지역에는 2개밖에 없다든지 그런 것들이 또 우리 반남에서 많이 하고 있는 마한 문화 축제가 있는데 또 한 20만 명 정도 밑돌고 있죠. 근데 그 경주에 가면은 세계 문화 엑스포가 있습니다. 3, 4년 만에 한 번씩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1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이렇게 몰려들었고 9만 명의 외국인이 다녀갔다는 그런 보도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미 그 역사 문화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세계화를 실현시켰다는 것이죠. 그 신라 그 문화권에는 벌써 3조 4천억 정도 또는 백제나 가야 문화권에도 1조 4천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마한 역사도 마찬가지로 가야 문화권 같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정말로 영상과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 역사 문화권 정비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네.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출마 예정자님께서는 경주의 세계문화 엑스포를 예로 들면서 140만 명의 방문객이 역사문화 관광을 위해서도 저도 방문한다. 그리고 경주를 비롯한 영남이 호남 지역에 비해서 훨씬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여기 호남 지역이 그런 인프라가 열악하다, 방문객이 적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다면 다른 지역, 그러니까 역사문화 관광 지역으로서 경주라든지 공주구역 이런 데와 비교해서 이 호남 지역, 특히 나주는 어떤 잠재력이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야, 총괄적으로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역사문화권 그 정비들과 하는 특별법이 이번에 작년 6월 10일 날 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효가 됐죠.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법과 제도 속에 마한문화권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문화권만 있었는데 이번에 탐나문화권까지 또 중원문화권까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주는 문화재가 137개에서 있고 마한문화재가 벌써 한 600개 정도가 아직 비지정 문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12개 시군에 이렇게 이제 다 널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한문화재 중에서 142개가 우리 나주의 비지정 문화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한문화재를 발굴하고 또 정비하고 또 보증하는 데는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지자체에서는 지방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됐고 또 그 법 31조에는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이어받아서 이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라든지 이런 곳은 이미 교수님 말씀하신 같이 이미 다 역사문화권으로 지정이 돼서 백제 역사 유적으로 지정 유네스코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이미 1조 4천억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정말로 시작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주 시장이 된다면은 정말로 이 부분을 정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고 보증하고 발굴하고 또 보존하도록 그렇게 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마 예정자님은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이 마한 역사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것이 비지정 문화재고 근데 정부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활발하게 이런 그 마한 역사문화에 기반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이 되신다면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예, 먼저 이 마한 역사 문화 특구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 나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주, 영암, 또 나랑도 시도, 노안, 해남까지 하고 이렇게 역사 문화 유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그 문화권에 전체적으로 역사문화지구를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1개의 비지문화재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유적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동물유적도 있고, 또 가마트 같은 거. 우리 그 오량동에 가마트 15개가 이미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뭐 주요 한 8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들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국가적인 한을 많이 끌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개발 특구, 그것은 이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구로 되게 되면은 벌써 이제 그 우리가 그 재원도 국비 재원이 뭐 보조금이 한 50% 나면은 특구로 지정되면 한 70%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여건일 수가 있죠. 국비 지원이 많이 된다는 특구로 지정되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규제도 강화되고 지원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개발 특구는 한 지자체당 3개까지만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미 대산업 특구, 그다음에 에너지 교육 특구 2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3번째 마지막 카드를 이 역사문화 특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원도심 공동화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 전부터 수십 년 동안 원도심 세력이 있었고, 영산포, 나주성,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들어서는 혁신도시 때문에 또 추가적인 원도심 세락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주의 원도심은 전라남도의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도 빈집도 많고 정리되지 않은 거리도 많고, 심지어는 그 중심 그 하천, 나주천도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형국인데, 이 역사 문화하고 관련 지어서 원도심에는 어떤 사업들을 하시고 싶으신지. 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영산포라든지 나주에서 뛰어놀 때 참 화려했던 그 옛날의 기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동화 현상 때문에 삭막한 그런 도시가 되고 있죠. 먼저 그 영산포라고 하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주가 이제 그 영산포에 영산강의 본류를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심을 통과하는 데는 영산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황룡강이라든지 군나강 이런 데도 좀 있긴 한데, 본류에서는 영산강밖에 없는데, 나는 영산강의 영화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주시, 나주 원도심과 영산포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공약이 있는데, 지금 뭐 시간 관계상 갖다 짤막하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사업 한 번만 쭉 말씀하셔도 될까요? 좀 자세한 설명이 돼야 또 우리 시민들이 조금 설명을 하시죠. 이쁨을 받을 것인데 참 답답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참 이제 이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 나주읍에는 그 지역 특성화 상품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주 고문화재 이런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시 플랫폼은 디지털 플랫폼을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이제 전시 플랫폼은 전시장을 만드는 전시장. 오프라인이 전시. 먼저 이렇게 상품 단지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쉽게 말하면 우리 나주의 부채라든지 뭐 반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고, 공방을 한 100여 개 유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공방을 누가 공방을 여기서 뭐 차릴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의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그 임대료라든지 지원을 하고, 또 주거도 먼 데서 오는 분들한테는 주거도 이제 제공을 해서 한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지원을 한 100여 개의 공방이 온다 해도 20억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방이 많이 설치가 되니까 관광객이 몰려오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또 공방도 많이 설치되고, 그래서 그런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시 플랫폼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맥이 곰탕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째가는 박물관이라고 그 간판 붙어 있는 거 봤죠?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그 개인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곰탕을 먹고 이빨을 쑤시면서 그쪽으로 구경을 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나주에는 저는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은 바가 있는데 나주에 뭐 노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자기 말로는 뭐 몇 배로 갖고 있다, 또 수소를 많이 갖고 있다, 엽전이 많다, 우표가 많다, 무슨 도자기가 많은 사람, 별의별 그 고급 물품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시하고 판매하고 뭐 매매할 공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시 공간을 시에서 만들어주고 개인이 전시도 하고 관광 상품으로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뭐 물물 교환도 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게 된다면은 관계 있는 예술의 거리 또는 뭐 인사동의 거리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한 200개 정도 나중에 다 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전국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이상한 것이 굉장히 많다. 하여튼 이상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한 번씩 와서 보고 싶어 하는 이제 나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곰탕 같은 게 먹거리가 더 풍부하게 되고 자연 발생적으로 먹거리는 많이 생깁니다. 식당도 많이 생기겠죠. 먹거리가 있고 또 볼거리가 있고 또 체험을 하고 도자기도 만져보기도 하고 또 뭐 전기도 만져보기도 할 수도 있죠. 또 그런 쉼터까지. 쉼터는 뭐 다른 지역도 지금 그런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카페도 좋지만 이색적인 카페들을 많이 만들어놓은 나주 가면 나주 구도시가 정말로 이상한 것들이 많다. 그런 관광 컨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그 대안들을 좀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그 두 번째 공약으로 말씀해주신 전남 중서부 지역의 의료 메카 조성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색다른 공약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시청자님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공약을 내세우는 그 이유나 배경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소방서장을 강주 근교에서도 한 4군데에서 했었고요. 또 강진에서 좀 먼 곳에서 영암에서도 이렇게 원장하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군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가 119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접하고 또 듣고 보고 이렇게 느낀 바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주에서 음독 환자가 발생하면은 위세척이 안 돼서 강주 가다가 죽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는 뭐 뇌졸중 환자라든지 중풍 환자라고 하죠. 그런 환자들이 광주까지 가다가 뭐 2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뭐 3-40분 걸리고 저 강주인의 영암에서는 뭐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러면은 강주까지 가다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전남대 병원에서 예약을 한번 하면 보통 한 달 안 걸립니까? 또 수술까지 하려고 하면 2달 걸립니다. 중병 환자는 그 전에 죽어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고 저는 분명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나주 지역에 대형 3차 병원이 있어야 된다. 3차 병원이라면 시민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대형 병원, 대형 대학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에 대형 병원, 상급 병원이라고 하는데 대형 병원이 45개가 있습니다. 근데 전북에도 2개가 있거든요. 자, 경남권에는 7개, 경북권에는 5개가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22개가 있어요. 전남권에는 하순 전대병원이 있는데 하순 전대병원은 광주 전대병원의 부속 병원에 이제 불과한 암 전문 병원이에요. 그것을 제외한다면은 우리 전남에만 전국 시도에 우리 전남에만 상급 병원이 없습니다. 제가 순천 여수에서도 근무하면서 많이 봤는데 거기서 성가로를 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중병 환자는 강주로 다 올라옵니다. 그쪽도 이제 필요하지만 우리 이 9개 시군 나주를 거쳐 가야 될 시군이 9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물론 먼저는 뭐 신안까지 완도진도 해남 강진 뭐 목포까지 나주를 거쳐가야 강주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군에 있는 분들도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OECD 뭐 국가 중에서 세계 뭐 10위 경제 대국이면서 이러한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산다는 것이 너무 통탄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사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주 여건이다, 그리고 나주 시민들의 건강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필요로 한데, 이제 사실 전남에 또 없는 게 의대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전남 중서부 지역에 이렇게 의료 메카를 나주에다 만드시겠다라는 구상이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같이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과요. 효과에 대해서 뭐 좀 그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화순에 뭐 전대병원이 와 있는데 우리가 뭐 나주에서도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거기는 1,700명이 그 종사원이 있고 하루에 1,800명의 외래 환자가 이렇게 운집하게 됩니다. 또 보호자하고 간병인 이렇게 되면은 한 5,000명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대병원이 유치가 되니까 그 따라서 요양병원이 뭐 15개가 또 개원을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이 다 화순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화순에서 근무할 때 제가 소방서장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뭐 지인들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화순에는 뭐 그러는 좋은데 뭐 구경할 것이 없어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나주에 저는 원도심에 한전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일병원을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 쌍문동에 그 수유리에 가면은 한일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23개 과에 415병 하루에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외래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한전 본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전에서 이 공익적인 사회적 기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도 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1,500명, 1,500명이면 정말 전남 중서부 1,500명이 아니라 저는 한 2,000명 정도로 이렇게 우리 외래 환자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주 시장이 되셔서 정말 이렇게 큰 중대형 병원을 통해서 우리 나주 시민 그리고 전남 도민들한테도 파급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드시겠다라는 포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뭘 만드신다는 거예요? 의료 단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장 크게는 한전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일병원을 나중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일병원 한일병원 유치는 네. 작은 중대형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네. 광주 전남대 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병원. 실현 가능성이 그 병원이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병원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작은 중소도시에 네. 12만 도시에 대형 병원이 오면 되겠느냐 생산성이 안 났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죠. 먼저 배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나주 밑에 나주를 통과해야만 이 강주를 갈 수 있는 9개의 시군 그 인구가 만만치 않지 않아요. 9개 시군 그래도 뭐 그렇게 많으시지 않아요? 정말 한 8, 90만 정도 될 것으로 이제 네. 계산합니다. 그, 뭐 목포 포함해서. 네, 목포를 포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광이라든지 화순에서도 영광도 뭐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광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거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환자들은 올려올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병원을 유치한다면 벌써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 빛가람 종합병원만 해도 뭐 한 4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 큰 병원을 유치한다면 적게는 뭐 1,500억, 뭐 많게는 6천억, 7천억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도 이 상급병원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개나 있어도 광명시라든지 뭐 또는 평택이라든지 뭐 과천 이런 데서도 뭐 대형병원 유치하려고 하도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명에 중앙대 병원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뭐 한 6천억 이상 되는 그 재원을 25년간 금융대출을 해서 분할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주에서는 또 부지 제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의 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가 뭐 500억이 든다 그러면 그것도 한 20년 상환을 한다면은 1년에 25억이면은 큰 경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전 본사가 우리 나주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공익기회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는 우리 시민들이 100% 진정성을 갖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 시민들 다 원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병원은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이야기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병원 아니겠습니까? 큰 병원에 가까이 산다는 것 자체도 좀 매력 있는 곳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진장님께서 병원을 유치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실현 가능성이 나지는 이야기인데요.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시장 규모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25개 대형 병원이 있다는 것은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전국을 시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남에서 이제 나주에 이제 유치가 하기는 좋겠지만은 병원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나주 전남 전체의 어떤 그 시장 규모를 봐가지고 그리고 나눠먹는 시급 내지는 어떤 시장 어떤 그 수익 가능성을 이제 따질 건데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좋지만은 나주시에서 이제 의료 메카라고 했을 때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아까 소방서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119가 늦어가지고 중간에 죽더라. 그것을 119 시스템을 좀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좀 가까이 있는 병원, 사실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없다 하면은 전남대 병원에 전남대에서 이렇게 빨리 그 기동성 있게 대처한다 하면은 신고를 받고 30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나중에 어찌 보면은 정부에서 이런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나주시가 대형병을 유치한다는데, 예를 들면 한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유치해 오십시오 하는 것을 어찌 보면은 한전한테 책임을 이제 전가하는 거거든요. 한전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나주시에서 뭘 하지 않고 자꾸 한전에다 뭘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국정부터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게 왜냐면 중요한 거고, 이거 시민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오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오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나주시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돈 이야기를 많이 한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나주시가 그걸 한다고 했을 때, 나주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단순히 그냥 희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주시에서 이제 땅이야 뭐 돈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급만 하면 된다. 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들이 좀 어떻게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혀 저는 반대 생각입니다. 네.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입니다. 수요자는 이제 원하죠. 네. 우리 한전 공대 같은 데도 그 학계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교수님들이시니까 또 학계에서도 뭐 전남대, 조선대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야당에서 특히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여튼 어려움을 다 겪고 지금 한전 공대가 지금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뭐 100명 모집에 2,000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 수요자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걱정하시는 것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우리 판문점에서 총 17방 맞은 그 북한 병사 있잖아요. 이국종 교수는 북한 그 17방 맞은 사람도 살렸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총만 맞아도 이것도 그러니까 아무튼 나주시에 대한 그 대형 병원 유치에 대한 생각 아주 강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제 시간이 다 됐을까요? 그럴까요? 제가 뭐 시청자들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복해서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SRF 문제 해주셨어요. 거기 이제 곧 다음 주에 법원 재판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한국전남방공사는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 주민과 한남 간의 나주시 간의 갈등이 이제 또 그 커질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거기 그 중야 애정자님한테 그거 좀 질문해달라고 시청자들이 그러네요. 글쎄요. 예. 뭐 이제 주사한테 해결 대안이 있으신가요? 난해합니다. 난해하고 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444톤을 쓰레기를 태운다 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이 되고 여기서 또 이사를 쓰레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SRF에서는 뭐 어떤 환경권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야 되는 헌법에 명시된 그런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또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참 좋겠죠. 근데 법치주의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뭐 이 광주시하고 또 이렇게 남아공사하고 또 공적 상업적인 계약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제 합의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저는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 분뇨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축산 분뇨를 지금 와서 소똥이라고 해요. 소똥.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소똥이 우리 나주에서 600톤이 생산돼요. 소가 6만 마리나 있습니다. 그것을 정제하고 이렇게 가공하고 발효를 시키면은 200톤의 그 양질의 천연 연료가 생산이 됩니다. 그럼 그 우리 한평이라든지 영암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한 500톤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소똥 연료는 그 무연탄의 한 70% 연료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과 또 난방이 충분하고 지금 현대제철 같은 데서는 소똥 연료를 좀 그 용광로 고로에다가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꼬막이라든지 또 뭐 굴껍질 같은 것도 그 연료를 쓰고 있는 천연 연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똥으로 우리 SRF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SRF 대신 소똥, 네. 건축 분뇨로 대체하자는 그런.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그 신문의 방송이라든지 보도된 내용으로 한다면은 연료비가 50%는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 분뇨에 대해서도 시민들 저항이 많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소똥을 버릴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축산 농가들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장을 설립을 해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얼마든지 설립이 가능합니다. 소똥을 연료로 하는 공장을 짓겠다는 거 핵심이 그거군요. 그것이. 아니요, 이게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똥을 태워야 그러니까요. 메탄가스를 예. 태우면 여기 공해가 없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필요성을 알겠는데 핵심 수단은 여기 많은 소똥들을 연료하는 시설을 만들겠다. 그 나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어요. 나주시에서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민간이 누가 할 수도 있어요. 최단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축협이나 또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왜 이제 지금까지는 그걸 안 했을까요? 뭐 수요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 저는 이제 과거 화구선에서도 보일러에서 보일러를 소똥으로 태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아프리카에서도 소똥으로 연료를 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옛날도 그랬죠.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네. 장난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똥은 진짜 천연연료 아주 바이오메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연료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SRF 그 질문에 이제 대한 그 답으로 이제 그 소위 바이오가스 이제 어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마무리 발언 1분 이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분만 하겠습니다. 방금 패널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우미라든지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대형 병원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역사문화 유적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나주입니다. 그래야 나주에서 살고 싶고 또는 나주에서 또 관광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나주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은 정말로 이런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주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는 이제 혁신도시라든지 남평이라든지 그런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시민들한테 다 알리고 또 시민들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